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전표를 입력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아이콕스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압축을 풀었습니다. 풀고 나서 폴더를 클릭을 하면 전산회계 1급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앱의 디바이스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하시고 나서 회사 등록을 클릭해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클릭합니다. 이해. 그러면 해당되는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세진전자로 로그인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다시 닫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여기 회사 변경을 눌러서 세진전자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세진전자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메뉴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자, 7월 5일이니까 우리도 전표를 7월 5일 날 입력을 해야 돼요. 제품 포장용 기계 취득원가는 3,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700만원, 노후화되어 폐기했대요. 자, 폐기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기에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즉 처분할 당시까지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고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감가상각 누계액만 정리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기계를 사용하다가 사용을 못하게 돼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럼 폐기 처분하면 그렇죠.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은 처분 관련 부대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기계 장치는 얼마짜리가 나갈까요? 취득 원가인 3,000만원짜리가 나갑니다.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줍니다. 2,700만원. 그리고 처분할 때 부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비용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을 씁니다. 현금 얼마? 25만원. 그럼 대변에 3,025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2,700을 제하고 나면 총 얼마가 부족한 거죠? 325만원. 그죠? 325만원이 기계를 처분할 때, 즉 없앨 때 손실을 봤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처음부터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현금 나간 거 먼저 입력하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있던 걸 완전히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손익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7월 5일 엔터.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차변 먼저 하든 대변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자, 대변을 먼저 할게요. 기계장치. 자, 연습하는 거니까 적요는 넣지 않도록 할게요. 금액은 3,000만원이고요. 취득원가 갑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은 25만원 나갔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 번호가 그렇죠. 기계장치 다음 번호인 207번이 될 거예요. 자, 감가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죠. 자, 그래서 207번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 코드 잘못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계장치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는다. 자, 차변에 얼마만큼? 2,700만 원만큼. 그러면 차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떴어요. 자, 여러분, 차액이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건 차변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 금액이 떴다. 그러면 대변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325만 원만큼 손실을 봤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325만 원. 그래서 분계를 보면 대변에 기계장치 3,000, 현금 2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2,7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25만 원 이렇게 분계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은 3억 원으로 모두 자산 처리. 밑줄 긋까요? 자산 처리. 신축.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했대요. 해왔으며 금일 완공되었다.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속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어요. 그 비용을 자본화했다라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이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완공이 됐으면 건물이라는 계정에 옮겨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 되겠고요. 건물 3억 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었습니다. 3억 원.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8월 11일.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자, 8월 1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네, 건물입니다. 건물 3억 원 플러스 두 번 누르면 되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3억 원 이렇게 분계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까지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건설 중인 자산에다 넣어놨다가 그런 다음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 이렇게 해서 넘기는 대체 분계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학교 법인 산림학원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다. 오, 현금으로 기부했대요. 자,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그러면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부금이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접대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 뭐가 제가 뭘 눌렀나 봐요. 그죠? 네. 접대비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관련 없이 학교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4번 문제도 한번 먼저 풀어보고 입력해 볼게요. 9월 10일 나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조건 밑줄 그어야 돼요. 3년 후 상환조건으로 2억 원을 차입하고 차입이라는 건 빌려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년 후니까 1년 이후에 갚을 거죠. 그래서 장기라는 말이 나와요. 빌려와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자, 그럼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3년 후 상환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차입금? 차입금은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어느 은행? 나라은행을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8월 29일부터 갑니다. 29일 차변에 기부금이죠. 영업외 비용입니다. 기부금 100만 원. 그런데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출금을 하고 싶어. 네, 출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출금 전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차변, 대변 이렇게 대체 전표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9월 10일 거 가볼게요. 자, 9월 10일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죠? 2억 원. 대변에 장기차입금입니다. 장기차입금. 자, 장기차입금은 채무죠. 나중에 갚을 거. 좀 더 내려야 되나요? 여기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돼요. 나라은행만 쓰면 안 됩니다. 여기만 기록되면 안 되고 얘가 걸려 있어야 채점이 완전히 잘 됩니다. 자, 그래서 2억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와 4번 문제 입력해 봤습니다. 5번 문제 입력해 볼게요. 11월 10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대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다라는 거는 종업원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라의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잠시 보관해 놓는 소득세는 뭘로 정리할까요? 예수금. 네, 맞습니다. 예수금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현금으로 납부를 한 거예요.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일단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 현금이 나갔고 차변에 예수금 계정으로 모아놨던 거를 반제 처리해야 되겠죠. 원래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차변으로 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6번째 12월 10일 9월 4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던 중간배당금 1,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한테 배당소득세를 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원천징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1,500만원을 직접 다 모든 금액을 지급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9월 4일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을 당시, 즉 확정을 졌을 때 차변에 중간배당금, 자 9월 4일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9월 4일 날 중간배당금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이렇게 분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12월 10날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0날 지급할 때의 분계는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전산에 입력하는 것만 제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11월 10일 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 오시고 차변에 예수금 먼저 갈까요? 자, 예수금 금액은 83,870원 대변에 현금 83,87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12월 10날 오겠습니다. 12월 10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9월 4일 날 주주총회를 열어서 바로 그날 지급하는 걸로 확정을 졌다. 그래서 그날 지급한다. 그러면 차변에 중간배당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산회계 실기시험에서 일반전표 입력 메뉴는 6문제 정도 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계정 과목을 써서 전표로 옮기는지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보면은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